TV 의료 분쟁 차트, 저희가 매주 내가 겪은 일이 의료 사고가 아닌지 의무기록, 즉 차트를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있는 이 의무기록은요, 한 젊은 부부가 가슴 속에 응어리로 가지고 있는 것이랍니다. 어떤 사연이길래 이런 응어리가 졌을까요, 변호사님? 네, 발열 증상으로 입원해 뇌척수액 검사를 하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사망한 생후 2개월 된 갓난아기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추억의 장소라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슬픈 기억으로 비춰집니다. 3년 전 이 바다에서 아이와 마지막 이별을 했기 때문인데요. 좀 생각하기 싫은 것도 있고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아서 보고 싶기도 하고. 당시 22살, 어린 부모에게 찾아왔던 첫 기쁨, 하울이. 하루하루 그저 건강하게 크기만을 바랐었는데 갑자기 생을 마감한 것은 태어난 지 겨우 53일째였습니다. 못난 부모 탓일까 싶어서 그동안 내색조차 못했는데요. 한 번만 더 안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픈 데 없이 잘 자라던 하울이에게 갑자기 찾아온 고열. 동네 의원을 찾아간 부모에게 의사는 얼른 큰 병원에 갈 것을 권유했고 부모는 그 길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대학병원 가가지고 이제 각종 검사를 했어요. 처음에 그냥 하고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인 것 같다고 해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일단 다행히 아이의 열은 내려갔고요. 입원한 지 4일 후 엄마는 의사에게 퇴원해도 되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괜찮아 보이고 하길래 퇴원하면 안 되겠냐 물어보니까 퇴원해도 좋다고 하셨어요. 상태가 좋아져서 퇴원해도 된다는 의사의 말에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다시 고열이 찾아온 것은 퇴원한 지 겨우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안고 다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뭐 똑같은 검사를 한대요. 피 검사하고 뇌수막염 이제 검사할 때 그때 이제 일이 터진 거예요. 요추 천자 검사를 진행하던 중 아이가 돌연 의식을 잃은 겁니다. 이제 막 응급실이 막 분주해지고 하니까 가보니까 아기가 이제 쇼크가 왔대요. 쇼크 와가지고 이제 심폐소생술하고 이렇게 돼갖고 이제 된 거죠. 열이 있었지만 평소처럼 잘 놀던 아이였기에 갑자기 심장이 멎었다는 사실을 부모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데요. 병원 측도 아이가 죽은 원인을 알 수가 없다며 답답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왜 그렇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 해서. 왜 죽었는지 아직도 모르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부검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사님, 사망 원인이 나왔나요? 예, 부검에 의한 사망 원인은 폐혈증의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잡균들이 침범을 해서 혈관 속을 떠다니다가 정상적인 면역을 가진 경우는 균보다 백혈구가 훨씬 더 기능을 많이 해서 이 균을 이기게 되는데 신생아의 경우는 면역 체계가 미숙하기 때문에 균이 더 힘을 발휘해서 결국에는 전신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게 돼서 심정지, 호흡정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게 돼서 사망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병을 우리가 폐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폐혈증이 나타났을 때 겉으로 볼 수 있는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참 제가 이렇게 증상을 말씀드리면서도 좀 답답한 게 아기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열나는 거, 보채는 거, 토하는 거 이런 증상 초기에 다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죠. 안 좋아지면 이제 사망에 이르기 직전인 호흡곤란, 무호흡, 쇼크, 심정지 이렇게 쫙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소아과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3개월까지, 태어나서 3개월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한테서 받은 모체의 면역이 사라지면서 본인의 면역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이 3개월까지고요. 바꿔 말하면 3개월까지는 외부 자극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취약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100일이 지나고 나면 100일 잔치를 하는 의미가 거기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퇴원해도 된다는 의사의 말을 따랐을 뿐인데 아이는 퇴원하고 이틀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모는 이 모든 상황이 황당하기만 하다는데요. 병원 측에서 만약에 아이가 상태가 좋지 않고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태였다면 저희도 퇴원을 안 했겠죠. 결국 의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요추천자 검사 또한 의문점이 있답니다. 단지 열만 났던 아이가 검사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었기 때문이죠. 하는 도중에 원래 애기가 울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조금 울었어요. 조금 울고서는 이제 근데 우는 소리가 없어요. 여러 차례 검사를 시도하던 중 발생한 일이라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실제로 아기가 폐혈증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지다가 요추천자 검사라는 그 검사를 스트레스한 상황에서 하다가 갑자기 예. 안 좋아졌을 가능성 배제를 못합니다. 또 예. 하나 폐혈증 자체가 2, 3일 정도 좋아지다가 또 나빠지다가 이를 반복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아주 안 좋아진 때에 그냥 다른 처치 없이도 급작스럽게 안 좋아졌을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요추천자 검사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짧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허리에서 예. 주사바늘을 찔러서 물을 뽑는 겁니다. 어허. 허리하고 허리 사이에 있는 뼈 사이에 공간을 찾아서 주사바늘을 찌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 성인도 이렇게 편한 검사는 아니고요. 숙련된 사람들도 때에 따라서는 두세 번 찌르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병원 측 과실 없어 보이나요? 네. 우선 경과 기록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7월 26일 날 발열 39.1도로 입원을 했고 7월 예. 30일 날 열이 내리고 호전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예. 근데 8월 1일 날 다시 열이 발생해서 입원을 했고 8월 2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는 우선 퇴원 결정이 적절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퇴원시킬만 하니까 퇴원시켰을 텐데요.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네, 백혈구 수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백혈구 수치는 10 정도까지가 정상인데요. 예. 첫 번째 입원할 때 17.85였고 예. 두 번째 입원할 때 23.09로 상승돼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백혈구 수치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감염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퇴원시킬 때 아이가 열이 떨어지고 보채는 증상이 없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 정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백혈구 수치를 확인했어야 되거든요. 예. 첫 번째 입원 이후에 퇴원을 할 때 백혈구 수치를 확인하지 않고 퇴원시킨 점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서 네. 책임을 좀 물어서 네.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예. 백혈구 수치를 확인하지 않고 퇴원시켰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예. 교과서적인 처치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사적인 책임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아이의 피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혈액 수치를 알 수 있었는데도 이렇게 검사하지 않고 퇴원시키는 경우가 있나요, 현장에? 사실은 제가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3달이 안 된 아기를 입원시켜 놓고 나흘 만에 피 검사를 한 번 더 해서 퇴원을 한다? 사실 아기한테 피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기 엄마나 아기한테 다 스트레스거든요. 좋아하지 예. 않습니다. 아기가 열 떨어져서 잘 먹고 잘 웃고 하는데 피 검사 한 번 더 합시다. 굉장한 설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 책에 나온 대로의 진료 내지는 거기서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갔을 때 환자하고의 관계를 또 한 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 피검사를 한 번 더 하고 했을 때 과연 이 아기가 사망을 피할 수 있었느냐 내지는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 처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네, 오늘도 말씀 나누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교과서적인 처치와 임상 현실에서의 간극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얘기하고 싶네요. 갓난아기였기에 조금 더 세심하게 확인하고 처치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